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대출이란 부분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청약이 이제 당첨되기만 하면 중도금 대출도 되는 거고 잔금 대출도 당연히 되는 구조였는데, 이런 대출이 이제 규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청약을 이제 포기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출 규모가 가장 많은 은행인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 줄인다, 이런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은행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집단대출, 주담대 한도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되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한테 크나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집단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잔금 대출을 제1금융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고, 이번에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집단대출에 대한 기준 자체도 변경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만약 이 기사 내용대로 집단대출의 담보가치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아파트 청약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 내용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 조정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출도 이제 제한한다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집단대출 부분이에요. 이 집단대출 같은 경우도 입주 시 이제 잔금대출 취급 시에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서 한도를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잔금대출 같은 경우 KB 시세와 감정가액을 반영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담보액이 결정되고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KB 시세 혹은 이제 감정가액과 이 분양가격을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서 대출을 이제 내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이 기준을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집단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다른 은행도 같이 적용하게 되면 향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잔금 대출액은 입주 예정자들이 예상하고 있던 금액보다 현저히 이제 떨어질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가는 KB 시세나 이제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이 LTV를 산정할 경우 전체 대출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KB 시세나 감정가 기준으로 입주 시 이제 잔금 대출이 나왔는데, 이 담보가치 산정 기준에 분양 가격을 집어넣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담보가치 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 가격이 한 5억 정도면 현재 입주 시에는 감정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이제 40%를 적용해도 감정가 10억 기준이면 잔금 대출이 4억 정도는 무난히 나왔습니다. 근데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분양 가격인 5억을 적용하게 되면 잔금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한테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던 자금 계획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잔금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잔금 대출의 산정 기준을 분양가격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입주 예정자들한테는 큰 혼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KB 국민은행이 이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향후 이제 다른 은행권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할지 앞으로가 예상이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이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이제 축소한 것이면서 다른 은행의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러한 이제 대출 규제 조치가 연말에 한시적인 조치여도 올해 연말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 예정자분들한테는 엄청난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가 올해 연말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내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가 예정돼 있던 입주 예정자분들한테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던 자금 계획이 큰 혼란을 겪을 확률이 많아지고 이 부분이 아파트 청약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9월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기사는 세종시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기사인데 정부 대출 규제에 내 집 마련이 불안불안하다. 세종시의 한 입주 예정 아파트 주민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기사가 보도가 된 겁니다. 제1금융권이 창구를 닫고 금리까지 오르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이제 9월 10일 날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나성동의 이제 한 아파트 같은 경우 제1금융권에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수협은행에서 11일과 11일, 13일, 3일간 200억 원 정도의 대출에 이제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밤새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수협은행의 200억 원이 10일 오전 10시 전후에 모두 이제 소진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언급된 아파트가 나성동에 있는 제1풍경채 이제 위너스카이라는 아파트인데 이 세종시 나성동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단지로 바뀌는 단지이고 현재 시세도 그렇고 향후에도 세종시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나성동에 몇 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의 입주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는 잔금 대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대출 규제로 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성동에 한두 달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대출 금리도 혜택을 받으면서 입주를 했던 아파트 단지들인데 이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같은 경우 잔금 대출에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10월달이나 11월이나 12월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대출이 규제가 되고 잔금 대출의 담보가치 기준 자체가 분양가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 예정자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도 나왔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나왔고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9억 미만이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시행사에서 발표를 했고 그 상태에서 청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부나 은행에서는 이 대출 규제라면서 누누이 실수요자는 보호를 한다. 실수요자는 불편을 안 겪게 하겠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 신청에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나 청약에 당첨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무주택으로 15년 이상을 지내온 청약자분들이시고 정부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잔금 대출에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실수요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청약을 신청을 하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몇 년을 기다려서 자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게 아파트 이제 청약 시장의 현실입니다. 근데 일부 청약 대기자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포기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이렇게 3, 4년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3, 4년을 자금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왔던 입주 예정자분들이 불과 2, 3개월을 앞두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 청약을 하고 현금이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청약 시장이 되면 대표적인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보호 취지에 굉장히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실소유자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